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에 대해 깊이 있는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동네 어르신들의 꿀팁 채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실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건강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바로 우리 손안에 쏙 들어오는 작은 보석, 견과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나도 예전 같지 않다. 혈압, 혈당 때문에 늘 불안하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거창한 식이요법이나 어려운 운동이 아니어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바로 일상에서 아주 작은 변화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작은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견과류에 대한 모든 것이에요. 단순한 간식 이상의 가치를 지닌 견과류가 어떻게 우리 몸을 지키는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알려드릴 테니 놓치지 마세요. 먼저 여러분께 정말 반가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견과류를 꾸준히 먹는 습관이 심장병,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은 물론 사망 위험까지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수많은 장기 추적 연구와 메타 분석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몇몇 소수의 연구가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수십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라는 점이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 미국 간호사 및 의료진 17만여 명을 약 30년 동안 추적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견과류를 많이 섭취할수록 전체 사망 위험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단순히 견과류만 먹어서가 아니라 식단 전체를 건강하게 조정한 후에도 견과류의 긍정적인 효과가 여전히 유지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중해식 식단에 견과류를 추가해 진행한 무작위 대조 시험에서는 견과류를 섭취한 그룹에서 주요 심혈관 사건 발생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이처럼 견과류는 단순한 소문이나 민간요법이 아니라 탄탄한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효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작은 한 줌의 견과류가 우리 심장과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이제는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건강에 좋은 음식도 적당량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권장하는 하루 섭취량은 한 줌, 약 1온스, 즉 28g 정도입니다. 만약 넛버터를 드신다면 이 큰술이 1회분에 해당하고요. 미국 심장협회는 소금이나 설탕 등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원물 또는 드라이로스트 형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미국의 식품의약국인 FDA는 견과류의 건강 효능에 대해 조건부 건강 주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루 1.5온스의 대부분 견과류가 포화지방이 적은 식단의 일부일 때 관상동맥 질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문구가 바로 그것이죠. 이 말은 즉 견과류를 단순히 추가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평소 즐겨 먹던 과자나 빵 같은 고칼로리 고당분 간식을 견과류 한 줌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간식을 바꾸는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큰 건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견과류 종류별로 시니어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먹으면 더 좋은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흔히 천연 비타민 이창고라고 불립니다. 우리 몸의 세포를 낡게 만드는 활성산소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 역할을 하죠. 아몬드 1온스, 약 20cl에는 비타민 E가 무려 7mg이나 들어있어 하루 권장량을 채우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어요. 무작위 교차 시험에서 하루 1.5온스의 아몬드를 평소 먹던 머핀 간식 대신 먹게 했더니 LDL과 VHDL 콜레스테롤 그리고 복부지방이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간식을 바꾸는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몸속 수치를 긍정적으로 바꿔놓은 셈입니다. 아몬드를 드실 때는 아침 요거트에 잘게 다져 넣거나 샐러드에 슬라이스 아몬드를 곁들여 보세요. 혹시 치아가 불편하시다면 아몬드 버터 2큰술을 통곡물 빵에 바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하면 흔히 두뇌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죠.
호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 리놀렌산이 특히 풍부합니다. 호두 1온스에 약 2.6g의 알파, 리놀렌산이 들어있어 심혈관 건강에 매우 이로운 지방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호두가 인지 기능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2년 동안 매일 호두를 섭취하게 한 WAHA 무작위 시험에서는 모든 참가자에게서 인지 점수 개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교육 수준이 낮고 치매 위험이 높은 일부 하위 그룹에서는 긍정적인 신호가 관찰되긴 했습니다. 따라서 호두를 두뇌에 좋다고 단정하기보다는 혈관 건강에 이로운 지방을 공급하여 두뇌 건강에도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호두는 생으로 한 줌씩 드시거나 오트밀 위에 몇 개를 톡톡 부숴 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캐슈넛입니다. 캐슈넛은 견과류 중에서도 단맛과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많은 사랑을 받죠. 캐슈넛은 마그네슘, 아연, 철분 등 시니어에게 부족하기 쉬운 다양한 미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1온스에 마그네슘이 약 80mg, 아연 1.6mg, 철분 1.9mg이 들어있어 미네랄 보충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다른 견과류에 비해 탄수화물 비율이 약간 높은 편이라 당뇨나 혈당 조절을 하시는 분들은 한 줌이라는 적정량을 꼭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설탕이나 소금으로 맛을 낸 가미 제품은 피하고 볶음 채소 요리에 마지막에 한 스푼 정도 뿌리면 고소한 풍미와 함께 미네랄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피스타치오입니다. 피스타치오를 보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바로 눈 건강입니다. 피스타치오는 다른 견과류와 비교했을 때 루테인과 제아잔틴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100g당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무려 1405마이크로그램이나 들어있다는 데이터가 보고될 정도입니다. 이 두 성분은 황반 변성을 예방하고 황반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죠. 실제로 피스타치오를 꾸준히 섭취했더니 황반 색소 밀도가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평소 눈이 쉽게 피로하거나 60대 이후 황반 변성이 걱정된다면 견과류 중에서 피스타치오를 눈 건강 담당으로 지정해보세요. 다만 피스타치오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식품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정기적인 안과 검진과 균형 잡힌 전체 식단 관리가 우선이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다섯 번째는 마카다미아입니다. 마카다미아는 너무 고소한데 지방이 많아서 살찌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마카다미아의 지방은 대부분 단일 불포화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어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1.5온스, 약 42g의 마카다미아를 포함한 식단을 45주 동안 적용한 무작위 교차 시험에서는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이 감소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지방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피하기보다는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원물 형태로 한 줌 정도만 꾸준히 섭취하면 좋은 건강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넛입니다. 브라질넛은 마치 작은 셀레늄 덩어리 같습니다.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갑상선 호르몬 대사에 필수적인 미네랄이에요. 하루 셀레늄 권장 섭취량은 55마이크로그램, 상한 섭취량은 400마이크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브라질넛은 알갱이 한 개에 약 68에서 91마이크로그램의 셀레늄이 들어있을 정도로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두 알만 먹어도 충분하고 오히려 과도하게 많이 먹으면 독성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믹스넛을 직접 만들 때도 브라질넛은 한두 알 정도만 소량 넣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끔 그리고 조금이 브라질넛을 섭취하는 가장 좋은 원칙이에요. 자, 이렇게 다양한 견과류의 효능을 알아봤으니 이제는 그럼 어떤 조합으로 먹어야 가장 좋을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 목표에 따라 간단한 조합을 제안해 드릴게요. 심혈관 건강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싶다면 아몬드, 마카다미아, 호두를 중심으로 조합해 보세요.
이 세 가지 견과류는 각각 비타민이, 단일 불포화 지방, 오메가3를 풍부하게 함유하여 혈관 건강에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눈 건강을 보완하고 싶다면 피스타치오의 비중을 높여보세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한 피스타치오를 매일 꾸준히 섭취하면 황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네랄 보충이 필요하다면 캐슈넛을 조금 더 포함시켜보세요. 마그네슘, 아연, 철분 등 미네랄을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넛은 꼭 전체 총량의 한두 알만 섞어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모든 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총량입니다. 아무리 좋은 견과류라도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량은 한 줌을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많아도 42g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과자 대신 견과류로 대체하는 전략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도 원물, 무가염, 무가당, 드라이로스트 형태를 권장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견과류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팁도 알려드릴게요. 아침 식사에는 플레인 요거트나 오트밀 위에 아몬드나 피스타치오를 잘게 부숴서 뿌려보세요. 고소한 맛과 함께 씹는 즐거움을 더할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에는 잎채소 샐러드에 호두나 캐슈넛을 한 스푼 정도 곁들이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오후 간식으로 출출할 때 과자 대신 믹스넛 한 줌을 꺼내 드셔보세요. 칼로리는 낮고 포만감은 높아 허기를 달래는데 효과적입니다. 저녁 식사에는 쪄낸 브로콜리나 구운 채소 위에 견과류 한 줌을 토핑처럼 뿌려보세요. 씹는 맛이 살아나면서 채소의 맛을 한층 더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혹시 치아가 약해 씹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넛버터 2큰술로 1회 섭취량을 맞추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견과류를 섭취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도 함께 살펴볼게요. 첫째, 견과류는 칼로리 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조금씩 매일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자처럼 무의식적으로 집어먹다 보면 과다한 열량을 섭취하게 되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둘째, 가미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니로스트, 설탕 코팅, 과도한 소금이 들어간 견과류는 혈압이나 혈당 관리에 불리합니다. 순수한 견과류의 건강 효과를 온전히 누리고 싶다면 반드시 무가염 무가당 원물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알레르기가 있다면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특히 트리넛 알레르기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견과류 알레르기가 의심된다면 알레르기 전문의와 상담하여 개별 견과류 섭취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견과류 섭취 전에 담당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의 지방과 열량 변화가 약물 효과나 체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견과류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핵심은 공기, 열, 빛을 피한다입니다. 껍질을 깐 견과류는 산패되기 쉬우므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량으로 구매하셨다면 한 번에 먹을 만큼만 꺼내놓고 나머지는 냉동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견과류의 영양과 맛을 오랫동안 지킬 수 있어요. 오늘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아몬드는 항산화 비타민 E의 좋은 공급원으로 간식 대체만으로도 LDL 콜레스테롤과 복부지방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호두는 식물성 오메가3인 ALA가 풍부한 심혈관 친화적 지방입니다. 두뇌 건강에는 간접적인 긍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캐슈넛의 경우 마그네슘, 아연, 철분 등 미네랄 보충에 유리하지만 당 조절 중이라면 가미 제품을 피하고 적정량을 지켜야 합니다. 피스타치오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하여 눈 건강, 특히 황반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마카다미아는 단일 불포화 지방이 많아 단기 무작위 시험에서 LDL 및 총 콜레스테롤 개선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넛은 셀레늄이 고농축되어 있어
하루 한두 알만으로 충분하며 과량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누적입니다. 오늘부터 과자나 고칼로리 간식 대신 무가염 원물 견과류 한 줌을 먹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지중해식 식단처럼 채소, 통곡물, 콩류, 올리브오일과 함께 견과류를 곁들이면 그 효과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이 작은 실천이 한 달 뒤, 1년 뒤 여러분의 건강을 확연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 주변의 소중한 부모님이나 지인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니어를 위한 초간단 고단백 아침 식사 3가지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